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즉시 석방하라 라고 마음껏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소에도 불구하고 양반동공에서 국가와 국민 안중에도 당의 악법 폭주와 놀라운 번의 탄핵 폭주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감 속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직무복귀를 시키자.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내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더 사이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는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동대구역 광장과 주변 도로까지 100만 애국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신 주인공들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교과서에 실리게 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10%였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여일간의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은 마의 벽이라고 하던 40%를 넘겼고 일주일 전 부산역 집회 후에 50%를 넘겼고 오늘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저 민주당의 검은 실체를 알아버렸고 법치와 공정을 모두 무너뜨려 하면서 대통령 불법 체포와 형평성에 어긋난 야당 대표는 불구속 수사하고 우리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보면서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뿐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내란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키려는 거대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비상경 선포했는데 2030 세대들이 먼저 알아버렸고 이제는 모든 국민들까지도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이 아니라 국민들을 일깨우고 그동안 감추어졌던 언론의 편파보도,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편파적인 재판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계몽령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비상계엄을 100% 계몽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니까 10% 지지율이었던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의 벽 40%를 넘었고 지난주 50%를 넘었고 오늘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런 집회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곧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계몽령이 옳았고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고 60%를 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100%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60%가 대통령 적시석방과 직무복귀를 바라고 있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우리법 연구에 서서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경선 대한민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그리고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 연구에 있어서 40여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유리는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기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2030 세대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아예 신뢰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민주당의 끈앞풀을 자처하고 민주당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몇몇 방송사와 언론사 때문일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부역자 노릇을 하고 2030 세대들이 보기에 차마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과연 합법적인 방송사인지 합법적인 언론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말을 일삼는 그런 언론사들은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문 닫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의 알 권리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기자정신에 입각해서 정치적으로 균형된 보도를 요구하며 오늘 우리 동대구역 집회도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전환기를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똑같은 소망은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만 외쳐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에 불과합니다. 개통을 한다 이서.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이
추운 날에 와서 단산에 올라오고 여러분들한테 얼굴이라도 비춰줄 수 있지만 이곳에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 계곡하게 있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빽빽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도 있고 그리고 4050 6070까지 멀리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모여주시고 얼굴 하나 보여주지 않는데도 묵묵히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대한민국 살리자 외쳐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시고 동영상으로도 아마 수십만 명이 동시 접속하고 접속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복귀를 원하신다면 국민 변호인단에 반드시 가입해 주십시오. 편파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에 맞서서 우리의 여론과 힘을 모으는 결집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리고 진실각에서 행동을 하나 되는 결집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범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저 역시 가입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입하시겠습니까? 국민 변호인단에 가입해서 우리가 하나 된 힘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최근 탄핵 찬성 집회보다 반대 집회 인원이 10배, 20배 더 많아지니까 일부 민주당 끈앞을 언론에서는 이러한 탄핵 반대를 분열시키고자 광화문파, 여의도파, 구치소파 이렇게 보도하는데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구치소든 대구든 광주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세종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애국심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그 우파도 아닌 국민 상식파입니다. 덧붙여 요즘 언론에서는 조기 대선 조기 것인데 이런 조기 대선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도 있던데 나쁜 놈!
소단방도 가리지 않고 우리 대통령 탄핵시키고 대통령 몰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도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대구역에 보이신 모든 국민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전국의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수능 강의와 공무원 강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온 그냥 한국사 강사일 뿐입니다.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고 연이어서 300만 이상 희생되는 동족 상자의 비극 6.25 전쟁으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석유한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놀랍게도 현재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일 좋은 강국 5위, 국력은 일본을 누르고 6위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일본을 이겼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6,800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 어려운 세계 경제 정세 속에서도 지난해 국제무역 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일본을 누르고 국력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자식 세대를 위해 먹여 살리려고 불철주야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땀과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4055 세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의 뜻으로 크게 감사합니다. 함성 한번 질러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극
지금 우리가 있으니 이제는 오늘도 돌아보시면 2030 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아직 어리게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2030 세대들 오늘 보다시피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제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좌파 우파를 넘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보다 더 통합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멋진 대한민국을 2030 세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민들이 깨어나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자유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좌우 갈등을 넘고 지역 갈등을 넘고 세대 간 갈등을 넘고 남녀 갈등을 넘고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고 한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통합되어 서로 존중하고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21세기 선진 통일 대한민국을 2030 세대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45년 8.15 광복 이후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국력 6위 선진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까지는 훌륭한 지도자와 동시에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외친 민주화운동의 열사분들의 희생 덕분이니 그런 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윤석 저는 전환기 물좀 마시고 윤석열 전환기는 외치지 마십시오. 저는 별로 그렇게 전환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YS와 DJ의 민주화운동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거구파라고 하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면 좌파로 평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자받서 공격했는데 이제 2030 세대들은 이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편협된 역사관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사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원칙에 근거해서 올라가 올리는 거야. 북한 공산당을 막아내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약속받은 덕분에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위대한 능력 덕분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공과 과를 균형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유신독재의 과오도 있지만 경제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주신 것은 최고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일 것입니다. YS와 DJ 덕분에 영국이 200년 걸려서 이룬 민주화를 대한민국은 불과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나라의 본보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지만 한미 FTA 체결 그리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이라크 자위도 부대 파병을 통해서 확고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바로 동서통합과 국민통합을 부르셨던 그 노무현 정신도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전한길도 노사모 출신입니다. 소탈했고 서민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저 역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덕분인지 그런 인간적인 면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많은 참모들 때문에 못난 참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라치기 하는 정책들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서통합 정책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의 조국 사태와 같은 위선적인 진보 세력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진보 세력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저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조국이나 그에 따른 적어도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염치가 있다면 반성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가 친구 노예 이들은 조선시대를 치면은 신진 4대부 세력이 조선 건국하고 권력을 잡고 훈구파가 되어서 도덕성도 타락하고 그리고 법도 다 어기고 너무나
저는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간첩법 개정은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의 적인 북한 공산당에만 적용되던 간첩죄를 확대해서 외국인들 쉽게 말하면 북한 이외에도 이적 행위를 하거나 또 우리의 기술을 빼가거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그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엄청나게 제가 비판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고 오직 기술력으로 첨단 반도체 디지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사는데 바로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롯데와 같은 이런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걸 보고 저는 그들이 바로 오늘날 바로 이완용 같은 외국도라고 반드시 간첩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어떤 중국 유학생이 미국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사진을 드론으로 찍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당연히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밀을 빼내고 이런 놈들 전부 간첩죄를 적용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또 평택 비행장을 사진 찍어서 유출시키고자 하는 이런 놈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우방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지나칠 중국 친화적으로 가면 우리도 홍콩처럼 제2의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환길이 2030 세대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정책은 도대체 그럼 전환길은 좌파야 우파야 극우냐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제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방은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건설해야 됩니다.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며 살아왔던 것은 온전히 주한미군과 미국의 우방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바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저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무조건 돈 나눠주고, 그게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가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복지사회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사상과 종교와 이런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노동자와 사용자, 기업가와 근로자가 적대적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고 서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최근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법치주의도 깨버리고 공정과 상식, 절차적 정의를 모두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꼼수와 몰상식, 이런 식으로 29차례에 걸친 탄핵과 그리고 불법 공정인 공수처의 수사, 서부지법의 더해서 헌법재판소 40점 밀어붙이기 등 망신주기 대통령 체포과정, 이런 걸 볼 때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 비판만 하면, 민주당 비판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 하고, 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 기관 협박, 그리고 비판만 하면은 유튜브까지도 고발하고, 전환길이가 강의하다가 오죽 답답하고 얼마나 나라가 위태로웠으면 제가 집회까지 나왔겠습니까? 전환길이 선거 뒤에 부정의혹과 그리고 부정선거이라도 1200건이 넘는 비리, 이런 것을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헌법재판소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지적하니까 민주당이 또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은 민주당이고 실제로는 더불어 독재당입니다. 더불어 고발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이제는 응답해 보십시오. 고사고 출신들 하는 분들, 이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행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그리고 내란 동조를 무조건 몰아세우고 여론조사기관 협박하고, 이런
무너지고 도덕성은 상실되고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한미동맹까지도 약화시키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전환길이가 우파로 보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드릴 전환길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부어서 잘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앞뒤로 돌아보면 발디딜 틈 없이 우리 동대구역 광장 그리고 옆에 도로까지 너무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추운 날 바로 서울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첫 번째,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교라고 하면서 언론을 동원하고 현수막 내걸고 선동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현재 내란죄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그래서 올바로 평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저도 역시 반대했습니다. 비판했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비상계엄의 전후 과정과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를 알고 보니 비상계엄은 도저히 참다 못한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29차례 탄핵과 그리고 일반적인 정부의 예산 삭감 짧게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9번의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29번의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탄핵 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습니다. 감사원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부정을 감사하고 탄핵 조사하는데 감사원장을 탄핵시켰다는 것은 민주당이 부정의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검사를 탄핵시켰는데 검사가 여러분 범죄자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사를 탄핵시켰다는 것은 민주당이 범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 삭감 내용을 보면
범죄자 조사라는 검사 특활비 500억 원도 역시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검사들 범죄자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억 원에 넘는 경찰들의 치안 비용 특활비 역시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시는 수많은 고마우신 경찰 여러분들의 치안, 마약 수사, 도둑놈 잡는데 그 비용을 민주당이 없애버렸습니다. 과연 경찰은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군부대에 간 경우도 많이 가는데 가보면 초급 간부들 요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병장 월급 200만 원 올려주니까 당연히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지금 군인들 너무나 사기 떨어져 있는데 사기 또 물려드리려고 처우 개선비를 100억 원 만들어놨는데 그 예산도 삭감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검찰, 경찰, 우리 안보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과연 이 나라를 지키는 뜻입니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해왔던 저질렀던 폐악질들을 대통령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 특활비 80억 원을 빵원 만들어놨다는 것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정주부가 있는데 남편이 되어서 생활비 하나도 안 주면서 살림살아라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살림살 수 있나? 그걸 증명하라 이런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짓입니다. 그리고 29분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기권해서 280명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16 군사정변보다 11, 13년 때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사 280명으로서 국회를 찬양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300명이 안 되는데 기껏 280명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을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국회를 점거하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강압적으로 심판도 지급돼야 될 건데 전혀 현장 투입된 군인들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상기업을 선포한 뒤에 불과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기업 해제를 의결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헌법과 국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기업을 6시간 만에 해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란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부상자, 사망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내란입니까? 이것은 법 전문가이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통치권, 고유한 통치권 행사에 연장선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고 전혀 내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막무가내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뒤집어 씌워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의 이상한 수사, 서울지법의 이상한 영장 판결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삭감과 역사상 유례 없는 29번의 탄핵을 볼 때 진정으로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 시스템을 스톱시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민주당이 내란 세력입니다. 내란에 관련된 것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탄핵이 기각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었고 그리고 제가 원고를 27장이나 준비했는데 전화기는 외치지
말씀을 터뜨릴 수 없는 이유가 내란죄에 대한 말씀을 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누가 과연 내란을 조장하고 일으켰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불리한 재판관들이 들어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실상을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는 제가 과거에 학생들한테 사회를 가르칠 때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높은 기관이다, 법에도 계급이 있는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헌법인데, 그 헌법을 심판하고 위헌정당을 심판하고 권한쟁의를 심판하고 국민들의 헌법 소원을 심판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탄핵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으로서 그 소속 헌법재판관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공정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속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속았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불리한 헌법재판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문영배는 진보 좌파 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데 본인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 이 말은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 가장 좌파니까 극좌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 팔로우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어준, 이재명 이런 사람들과 팔로우하고 국민들이 알아버려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페이스북 계정 자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도둑질하다가 들킬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법적인 용어로 증거인멸입니다. 본인 스스로 떳떳하다면, 공짜로 재판했다면 그것을 왜 삭제하겠습니까? 이미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 신뢰를 상실했으니까 즉시 사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리한 재판관 이미석 자신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바로 자신의 친여동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친여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정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석이 누구냐 물으니까 본인으로 스스로 주석이 누군지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휴전선 근처에서는 우리 동생들, 조카들, 오빠들이 지금 북한 공산당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목숨 걸고 휴전선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주석이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만이 의심스러운 재판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는 우리 대통령의 심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계석 역시 문영배, 이미성과 더불어서 정계석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정계석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을 선언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폐지를 주장하는데 한 집에 살면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민주당에서 막무가내로 우리 채 대행께 무조건 입변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마흔역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영배, 이미선, 정경미, 정계석, 나은야, 이런 엉터리 국가감독 이상한 이런 재판관이 과연 우리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것은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불리한 재판관 5명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이들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될 줄은 절대로 관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고 60%가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들이 탄핵 심판 인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가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탁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2030 세대분들께 부탁드리고 국민들께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동서통합, 세대가 통합, 노사가 통합, 국민 화합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도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간첩법 개정에 찬성하고 확고한 한미동맹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막고 카카오톡 금지하고 무조건 고발 더불어 고발당 더불어 독재당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니 다시 민주당이 원래 가졌던 그나마 양심으로 있다면은 민주당 의원들 뭘 들리십니까? 70, 80년대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답변하십시오.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은 없고 독재와 그리고 부도덕과 오직 더불어 고발만이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광화문에 가서 탄핵받은 집회에 먼저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아들과 딸과 저희 아내는 모두 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직무 복귀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받고 돈 잘 벌고 이런 학원 강의하다가 갑자기 이런 목소리 내니까 신변위원도 받고 이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집회는 오늘 동대구 다음 주에 광주 그리고 대전 마지막 3일째 날 서울 이렇게 가기로 했고 그거는 약속된 거니까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 방송 활동 가서 목소리 내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해라 라고 해서 진작에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저희 아내와 아들과 딸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보 용서 좀 해주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계시다가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대구에 오신 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탄핵 기각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오늘처럼 춥고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그 모습 집회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부려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본인 스스로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의사 오직이 되겠구나 각인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이 비결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 내부려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무조건 50% 넘었으니까 60%, 70% 올라가면 절대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번 세대 여러분, 플라톤이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을 부리다. 도사라 차원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마지막으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